토익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렇게 많은 문법 듣기 하면서 힘들진 않으신가요? 토익에 비해서 너무너무 간편하게 준비해서 점수 딸 수 있는 GTF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GTF 레벨 2가 있다면 지금 바로 GTF로 준비하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요, 여러분들 GTF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GTF 시험 이런 거구나 알아가시고 꿀팁도 챙겨가시면서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만의 스토리로 여러분께 도움을 주는 나니문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인트로에서 보셨겠지만 맞습니다, 바로 GTF 레벨 2라는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GTF 시험이 어느 분야에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제가 빠르게 다 읊어드릴 거고, 그리고 이 이후에는 이 시험 일정 어느 정도 주기로 열리는지, 응시료는 얼마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시험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무난하게 점수할 수 있는지, 그런 배분에 있어서도 소소한 꿀팁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본격적으로 이 GTF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TF 레벨 2는 문법 그리고 청취, 듣기죠. 문법, 청취, 그리고 독해, 이렇게 세 가지의 파트로만 진행이 되는 시험입니다. GTF는 토익과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인정한 영어 대체 시험의 한 종류로서요, 타 시험과 비교했을 때 되게 빠르게 일주일 안에 점수가 나옵니다.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수험생들이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시험이고요. 토익이 상대평가라면 GTF는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내가 잘하기만 하면은 장땡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GTF는 레벨 1부터 레벨 5까지 총 5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레벨 1이 가장 어려운 단계이고 레벨 5가 가장 쉬운 단계인데, 오늘 우리가 보는 레벨 2가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레벨 2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막 엄청 어려운 건 절대 아니고요. 이제 각각 영역별로 다루는 내용들이 달라요. 근데 우리는 딱 정해진 시험 범위 안에서만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익이 문법 같은 경우에 되게 엄청 많은 분야에서 나온다라고 한다면 GTF는 레벨에 따라서 정해진 내용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문법도 딱 한정적으로 나오는 것만 우리가 트레이닝을 하면 쉽게 점수 올릴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이러한 GTF 레벨 2는 어느 분야에 활용이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국가와 관련된 공무원 시험이나 뭐 소방, 경찰 등등등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아니면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영어 점수가 필요할 때 그 영어를 대체하는 시험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공공기관이나 기업, 승진 채용에 있어서 활용이 많이 되고 있고, 대학교나 대학원의 졸업 요건으로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준비를 한다라고 하시면은 32점 이상, 65점 이상 이렇게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하실 건데요. 몇 개만 빠르게 말씀을 드리자면, 65점 같은 경우에는 세무사, 회계사 아니면 공인노무사 분들 준비하실 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 군무원 5급, 국가공무원 7급, 그리고 지역인재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되시고, 감정평가사, 입법고시, 그리고 법원 행정고시, 특허청, 일반직 공무원들 이런 식으로 다방면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군대, 카투사 가고 싶은 친구들 토익 많이 준비를 하실 건데요. 카투사 같은 경우에는 GTF 레벨 2에 73점 이상만 받으시면은 기준 요건 충족이 되니 이 점도 한번 다 참고를 하셔가지고 카투사 준비를 하시는 친구들 한번 GTF로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엄청 많은 분야에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GTF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언제 시험이 열리냐, 격주로 열린다고 해요. 매달 보통 한 두세 번, 세 번 열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시험 시간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아침잠 많은 분들 많으시죠? 다행히 GTF는 오후 3시에 시험이 시작이 돼서 90분 동안 80문제를 풀게 됩니다. 또 3시부터 4시 반까지 이렇게 시험을 보실 수가 있어서 아침잠이 많으신 분들이어도 충분히 GTF 잘 볼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제 응시료 같은 경우에는 정기시험 접수에 저처럼 일반인인 경우에 63,300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타 응시료 같은 경우에는 더보기란 링크 참고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응시료가 비싼 편에 속하기 때문에 딱 공부를 해서 원하는 점수를 한 번에 받아내는 게 좋겠죠.
네, 이제 가장 중요한 시험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GTF는 레벨에 따라서 범위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그 정해진 범위, 정해진 형식 안에서만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객관식 사지선다로 모든 문제가 다 진행이 되고요. 문법 같은 경우에는 26문항, 듣기 청취도 26문항, 독해 28문항, 총 80문항을 90분 동안 풀게 됩니다. 영역별로 정해진 시간은 없지만 시작하고 20분 뒤에 듣기 파일이 재생이 됩니다. 그래서 20분 동안 문법을 풀어야 되고 30분 동안은 듣기를, 청취를 풀고 남은 시간 독해를 푸는 식으로 시간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듣기, 청취에 있어서 문제가 시험지에 적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토익과 비교했을 때 GTF가 정말 쉽지만 이 청취에 있어서는 문제가 적혀있지 않아서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저도 제가 듣기를 잘하는 편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 청취 파트를 처음에 접했을 때 조금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연습하면 스킬을 기르면 무서울 거 없죠. 그래서 이 청취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청취는 총 크게 4파트로 구성이 됩니다. 파트당 6문제에서 7문제가 나오게 되고요. 시험지에 지문이 없기 때문에 지문이 나오기 전에 문제를 한 번씩 다 들려줍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 번 쭉 들려주고 지문이 6분에서 7분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의 지문을 쭉 틀어줘요. 쭉 틀어주고 마지막에 다음 파트로 넘어가기 전에 해당 문제를 순서대로 다시 들려줍니다. 그래서 총 문제 한번 쫙 들려두고 지문 듣고 그 다음에 문제 다시 한번 들으면서 내가 못 들은 문제가 있었으면 다시 한번 체크를 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게 GTF 청취의 특징이고요. 근데 정말 다행인 건요, 여러분들 지문 순서랑 문제 순서가 일치합니다. 그 문제가 예를 들어서 뭐 28번이다 하면은 28번 문제 내용이 나왔으면은 그 뒤에로 문제로 넘어가면 돼요. 문제 순서랑 지문 순서가 일치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그나마 우리가 좀 더 수월하게 풀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도 문제를 풀 때 그냥 문제 다 안 들려요. 의문사, 뭐 what인지, why인지, where인지, when인지 이런 것만 진짜 정확하게 들으려고 하고 주어까지는 진짜 최대한 많이 들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사 같은 거는 그냥 들리는 데까지만 그냥 대충 이런 느낌이겠구나를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법이 10분 동안 푼다고는 하지만 20분이 아니라 15분 가급적 정확하게 문법을 끝내놓고 나서 남은 시간을 빠르게 선지를 훑으면서 키워드를 찾으셔야 하고요. 키워드를 옆에다가 정리를 하면서 대충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오겠구나를 우리가 파악을 해둬야지 문제를 이제 딱 듣고 했을 때 대충 이런 식으로 가겠구나. 그래서 지문이 나오면은 진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네 해가지고 좀 수월하게 비교적 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흐름에 맞춰서 감각적으로 그냥 찍으셔도 맞으시니까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다행인 건 청취 파트가 정형화가 되어 있어요. 파트 1과 파트 3 같은 경우에는 남녀 둘이 나와서 대화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파트 2와 4는 한 명이 나와서 담화문 형식으로 혼자 이렇게 샬라샬라샬라 하고 끝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주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대충 나오기 때문에 이런 흐름만 우리가 큰 틀만 알아놓고 가도 수월하게 문제 푸실 수 있으시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32점 이상만 맞으면 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청취 그냥 한 줄로 찍으셔도 된대요. 다른 분야에서 대신 잘 받으셔야겠죠. 그래서 청취 어려우신 분들은 32점만 받으시면 된다 하면 그냥 날려버리세요. 한 줄로 다 찍어버리시고 문법이랑 독해에서만 점수 딱 받아내시면은 성적하실 수 있으시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문법은 이제 26문제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요. 시제 나오는데요. 다 나오는 거 아니고 단순 시제, 과거, 현재, 미래 시제에다가 여기에 이제 완료 해가지고 현재 완료 진행 시제, 뭐 과거 완료 진행 시제, 미래 완료 진행 시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보통 답이 진행 시제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풀다가 몰라가지고 그냥 진행 찍었는데 진행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진행 시제가 보통 많이 나오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 시제, 완료 시제 이런 것만 좀 구분을 해가지고 풀 수 있으시면 충분히 시제 다 맞힐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가정법, 과거 완료 이거 나옵니다. 공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대로만 풀어내시면 되시고요. 여러분들이 달달달달 외웠었던 것 중에 하나죠. 바로 동사가 어떤 동사가 오냐에 따라서 목적어로 투부정사를 취하는지 동명사를 취하는지 이 동사 달달달달 외웠었죠? 그래서 이 동사도 외워주시면 됩니다. 동명사 하는지 투부정사 하는지 이 동사에 따른 문제가 5문제가 나오는데 이 5문장 중에서 동명사가 3문제, 투부정사가 2문제 나온다고 해요.
있는데요. 자기가 풀다가 대충 모르겠다 싶으면 이거 개수 그냥 세가지고 때려 맞춰도 만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 정도로 되게 다 패턴화가 되어 있으시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관계사 나오고 접속사도 나와요. 그 외에 특정 동사, 특정 형용사가 옴에 따라서 대절 이후에 should가 생략되는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그런 문제도 나오시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외워주시면 돼요. 토익에 비하면 훨씬 공부할 거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독해 파트인데요. 독해 같은 경우에는 28문항이 나오는데 성취처럼 4파트로 구성이 되고요. 한 파트에 7문항씩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 주제가 패턴화가 되어 있어요. 각 파트별로 마지막 주 문제는 어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문에 나와 있는 단어들 중에서 밑줄 그어져 있는 단어와 바꿔 쓸 수 있는 단어가 뭔지 체크하는 그런 식의 유의어 찾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본인이 만약에 어휘에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4파트에 주 문제씩 어휘 문제니까 8문제 맞고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청취처럼 지문의 순서와 문제의 순서가 일치합니다. 첫 문단에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나왔다 하면은 그냥 빠르게 빨리 읽으시면 돼요. 순서에 맞춰서. 독해 같은 경우에는 이 단어를 다른 말로 바꿔서 문제에다가 많이 넣어놔요. 뭐 함축을 한다거나 단어만 바꿔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훈련만 해가지고 하면은 충분히 쉽게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어휘라고 해서 이제 단어 외우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되게 막막해 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요. 외울 때 단어를 토익 같은 경우는 품사도 나오기 때문에 품사도 막 신경 써가지고 외워야 하잖아요. 근데 지테프에서는 품사 크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단어 외우실 때 꼭 그냥 유의어, 단위어 정도로만 체크를 하시면서 단어 외워주시면 되고요. 저도 그냥 해커스에서 나온 지테프 복화책 해가지고 외우고 있어요. 제가 그 해커스 토익 복화책도 있거든요. 근데 이 두 개의 책 비교해보면은 상당히 두께부터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단어의 뭐랄까요 난이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테프 단어가 크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 토익의 비용 현저히 쉽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랬을 때 이 각각 3가지 영역에서 제가 65점을 맞아야 하는데 여러분들 65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라고 했을 때 점수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보시면은 이제 지테프 OMR인데요. OMR 양식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제가 시험을 실제로 보고 와서 그때 후기로 이제 영상 찍을 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실전 모의고사 1회를 풀었을 때 실제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예시를 들어서 점수를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영역별로 그 총 문항분의 마친 개수 하고 나눠서 곱하기 100을 해가지고 그 각각 3개의 점수를 더해줍니다. 그 더한 3개의 점수를 3으로 나눠가지고 나오는 이제 점수가 있을 건데 이제 아마 소수점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지테프에서는 올림을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올려가지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문법에서는 21문제를 맞았고 청취에서는 14문제를 맞았고 독해에서는 18문항을 맞췄어요. 그래서 각각 계산을 해서 다 더해보면은 총 점수가 66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되게 그냥 이제 대충 하고 그렇게 막 봤어요. 그래서 공부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막 이렇게 대충 보고 뭐 쉬운 거 막 다 틀렸어요. 그래서 틀렸는데 웬일로 청취에서 오히려 더 잘 봐가지고 점수가 딱 66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수 계산해가지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 공부 이렇게 많이 안 해도 65점 훅 넘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저를 믿고 지테프로 넘어오시면은 진짜 행복한 시간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를 들으시고 66점 낮았다 하면은 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리지만 저 영어를 정말 싫어하고요. 현역 때도 영어 진짜 못했습니다. 영어 진짜 못했고 기에서 맨날 틀릴 정도로 이렇게 못했고요. 대학에 와가지고 영어 공부 논 지가 오래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감안을 해도 66점 처음에 딱 이렇게 맞았다라는 거 보시면 여러분들 감 오시죠?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제가 응시를 하고 나서 딱 달성했다 하면은 제 공부 방법을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토익과 전반적인 비교를 해볼게요. 토익 같은 경우에는 LC를 45분 동안 100문제 풀어야 하고 RC를 75분 동안 100문제, 그래서 총 120분 동안 200문제를 풀어야 되는 시험이잖아요. 근데 지테프는 독해 26문항, 그리고 청취 26문항, 그리고 독해 28문항 해가지고 총 80문항을 90분 동안 풀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시간도 상대적으로 확 줄어들었고 그리고 문항 수도 적죠. 더 훨씬. 지테프가 체감 난이도
난이도와 공부량이 훨씬 더 적습니다. 이거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현역 때 수능 끝나고 제가 토익 학원을 다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토익 전문학원 다녔는데 그때 당시가 오히려 더 문법 훨씬 더 많이 알 때고 감도 다 살아있을 때라서 지금에 비하면 훨씬 더 잘했겠죠, 영어를. 근데 토익이 그때도 되게 외워야 될 거 정말 많았고 무슨 뭐 받아 적어야 되는 것도 많았고 LC랑 RC도 되게 파트별로 무슨 유형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마다 또 스킬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했던 거 익히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GTF는 학원 다닐 필요도 없이 그냥 혼자 해도 이 정도 나옵니다. 본인이 너무 만약에 영어 기본 베이스가 없다 하시는 분들도요, 교재 하나 사가지고 천천히 보시거나 그리고 이미 유튜브에 그 무료로 강사분들이 올려놓으신 영상 많아요. 그래서 그것만 보시더라도 충분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따로 뭐 더 투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인이 32점 이상만 맞으시면 된다 하시는 분들은 문법이랑 독해에서 점수를 따시고요. 청취 그냥 한 줄 찍기 하시고, 그리고 65점 이상 받으셔야 하는 분들은요, 이거는 이제 다른 유튜브에 올라와 계신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건데, 이제 문법 같은 경우에는 26문항에서 24문제 정도 맞춰주시면 되고, 듣기, 청취에 있어서 26문항 중에 10에서 14개 정도 맞춰주시면 되고, 독해는 28문항인데 18문항에서 20문항 정도 맞춰주시면은 무난하게 저처럼 점수 65점 이상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딱 채점을 하면서 처참한 점수 보고 이거 어떡하지? 했는데 막상 진짜 계산해보니까 딱 66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토익을 할 것인가, GTF 레벨 2를 준비를 할 것인가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GTF 레벨 2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떠신가요? GTF라는 새로운 시험 아시게 되시고 되게 좀 떨리지 않나요? 드디어 토익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설렘이 되게 여러분들 가득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저처럼 토익에서 빨리 벗어나셔가지고 GTF로 준비 좀 해가지고 마음 편하게 좀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다가오는 2월 7일에 GTF 레벨 2를 응시를 할 예정인데요. 제가 직접 응시를 하고 나서 돌아와가지고 점수가 몇 점 나왔는지 여러분들이랑 공유를 하면서 그때 이제 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은 실전 모의고사 회분이 9회분이 남아있어요. 하나 풀었고 9회분 남아있는데 시험 보러 가기 전까지 9회분을 다 풀어보는 게 일단 제 목표이고요. 이거 풀면서 이제 훈련을 좀 많이 해가지고 무난하게 점수 받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동안 토익, 토플, 뭐 탭스 이런 걸로 걱정을 받으셨다면 GTF가 자기한테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시고 해당된다면 저처럼 빠르게 GTF로 넘어오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한테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됐다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나만의 스토리로 여러분께 도움을 주는 아니몬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럼 안녕!